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은퇴 자금을 은행 예금 대신 즉시 연금으로 운용하는 전략, 이걸 다룬 유튜브 영상 대본입니다. 네,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월 소득을 늘리고 또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막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대본을 보니까 전문성이나 메시지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정보의 밀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럼 이 단단한 뼈대에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설득력의 근육을 붙일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논의를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영상 전체를 끌고 가는 그 프레임, 그러니까 은행과의 대립구도였어요. 아, 그 부분이요? 네, 처음에는 시청자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곱씹어볼수록 오히려 영상의 신뢰도를 미묘하게 갉아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은행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프레임. 이거 분명히 효과적인 후크입니다. 그렇죠. 일단 궁금하니까. 네, 시청자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죠. 하지만 이 프레임이 영상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특히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시청자들한테는 좀 과장된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네, 이거 특정 상품 팔려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대본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개의 주머니 전략하고 이 프레임이 충돌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마지막에는 결국 비상유동성 자금을 위해서 은행 예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거든요. 바로 그거죠. 근데 초반에는 은행을 거의 적처럼 묘사를 하니까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결국 은행도 필요하다는 건데 왜 처음엔 그렇게 나쁘게만 말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초반에 그 공격적인 프레임이 오히려 후반부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뭐랄까, 일종의 팀킬을 하고 있는 셈이죠. 팀킬! 하하,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그 강력한 흡입력은 유지하면서도 신뢰도를 높일 방법이요. 핵심은 접근 방식을 비밀 폭로에서 전문가적 가이드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폭로에서 가이드로. 네. 시청자를 음모론의 청취자가 아니라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려는 의사결정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즉, 은행과 보험사를 선과 악, 이런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대신에요, 그냥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금융 도구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령 은행은 고객 돈이 빠져나가니 즉시연금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 대신에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우리가 은행에 가는 주된 이유는 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언제든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내 수명보다 더 길게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유동성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즉시연금의 역할입니다. 어떻습니까? 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은행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역할과 목적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전문가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렇죠. 이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단순 정보 전달자를 넘어서 시청자의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 금융 아키텍트로 포지셔닝 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 전체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자극적인 폭로가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재무 컨설팅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프레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본의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정보는 뭐니 해도 건강보험료 PBO양자 자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카드가 영상의 중반부가 되어서 등장하는 점이 저는 무척 아쉬웠어요. 네. 대본이 월 수령액 24만 원과 43만 원을 비교하는 아주 직관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시작해요. 이건 좋은 출발점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 다른 전문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 영상만의 결정적 한방, 그 비밀 병기는 바로 이자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 이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야말로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의 핵심이죠. 맞아요.
유튜브 시청자들이 초반 몇 분 안에 영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냥 나가버릴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장 강력한 카드를 너무 아껴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에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을 맨 마지막에 숨겨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 장면을 보기도 전에 채널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핵심 정보를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월 수령액 비교처럼 단순하고 즉각적인 이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라는 숨겨진 손실을 나중에 공개하는 게 일종의 반전 효과를 줘서 더 극적이지 않을까요? 아, 초반부터 건강보험료라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시청자가 좀 부담을 느끼고 이탈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반전의 극적 효과라는 서사 구조 분명 매력적이죠. 잘 짜인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시청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자극적인 컨텐츠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주지 않죠. 네. 이런 환경에서는 반전을 위한 긴 빌드업을 기다려주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초반 3분 안에 와, 이 영상은 내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확신을 주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월 수령액 비교는 좋은 미끼예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이슈는 시청자의 멱살을 잡고 화면 앞으로 끌어당기는 작살과도 같습니다. 멱살에 잡는 작살이요. 네. 네, 따라서 구조를 이렇게 재편하는 걸 제안합니다. 월 23만 원과 43만 원을 비교해서 시청자의 흥미를 끈 직후에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런데 월 19만 원의 이자 차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선택이 이자를 더 받는 것을 넘어서 매달 20만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함정 때문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궁금해서 뒷부분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단순히 더 버는 법에서 지키는 법으로 영상의 정체성 자체가 재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훨씬 강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자 19만 원 더 받기는 시청자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만 건강보험료 20만 원 아끼기는 시청자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순서 변경만으로도 영상의 가치와 차별성이 초반에 강력하게 각인되고 시청자를 끝까지 묶어두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대본 마지막에 아버님 사례를 들어서 돈 쓰는 게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감정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아, 저도 그 부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메시지가 왜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덧붙인 에필로그처럼 느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대본이 좋은 정보를 넘어서 위대한 컨텐츠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열쇠요? 네. 현재 대본은 즉시 연금의 기능적 장점, 그러니까 얼마를 더 받는지, 어떻게 절세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취자께서 아버님 사례에서 보여주셨듯이 이 전략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다. 그렇죠. 돈 걱정 없는 노후가 주는 그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 변화에 있죠. 이 철학이 영상 전체를 흐르는 배경음악이 되어야 합니다. 배경음악이 되어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원금이 소진되어도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는 종신지급의 장점을 설명할 때 단순히 기술적인 팩트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종신지급은 단순히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모아둔 돈보다 더 오래 살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 모두의 가장 근원적인 노후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선언입니다. 와, 해방선언. 이 구조는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요.
그 부분은 정말 인상 깊네요. 저도 대본을 읽으면서 그저 종신지급이라는 기술적 혜택으로만 봤는데 이것을 내가 내 돈보다 오래 살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재정의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이게 바로 숫자를 감성으로, 팩트를 가치로 번역하는 과정이군요. 네, 바로 그 번역이 영상 곳곳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개의 주머니 전략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현재는 유동성 자금, 생존소득, 물가 방어 이런 기능적 설명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에 심리적 가치를 불어넣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 세 개의 주머니는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의 모든 불안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두 번째 주머니로 흔들림 없는 현재의 삶을 누리며 세 번째 주머니로 내 자산의 가치를 갉아먹는 시간의 공격, 즉 인플레이션까지 막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상이 시청자에게 궁극적으로 제안해야 하는 것은 즉시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주는 삶의 통제감, 그리고 자산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 없는 심리적 자유, 바로 그 가치 자체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기술적 설명의 끝에는 반드시 이 심리적 가치가 연결되어야 해요. 그렇게 매 단계마다 감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시청자들은 즉시연금을 단순히 이자율 높은 상품 중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노후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생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숫자는 잊혀도 그 숫자가 주는 감정적 해방감은 절대 잊히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행과의 대립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각 금융상품의 역할과 목적을 설명하는 전문가적 가이드 관점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영상 전체의 신뢰도와 격을 높이고 제작자는 신뢰받는 금융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건강보험료 이슈를 아껴두기보다는 영상 초반에 과감히 배치해서 시청자의 이탈을 막고 채널의 차별성을 초반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결정적인 정보를 먼저 제시해서 시청자의 시간을 붙잡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능적, 기술적 설명의 끝에 마음의 평화와 소비의 자유라는 심리적 가치를 연결해서 이 영상이 단순한 재테크 정보를 넘어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인생 철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정보의 깊이나 논리의 단단함이 매우 뛰어난 대본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한 관점의 전환, 구조의 재배치, 그리고 가치의 부여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더해진다면 단순 조회수를 넘어서 시청자의 실제 행동과 삶의 질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수정된 결과물이 완성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